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32포인트, 0.59% 상승한 2111.81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6% 오른 728.7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과 금리 인하 가능성의 영향으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영향으로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상승 추세로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는 듯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는 6월로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결과와 그리고 G20 정상회담의 결과에 주목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기대감보다는 방어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론에 힘을 실으면서 6월 FOMC 회의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를 하고 있는 데다가 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월 FOMC 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것, 이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전망 하향 그리고 더불어서 이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하는 수단일 텐데요.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벤트 중에 하나죠. 이 미국과 중국의 양 정상들이 만나서 관세에 대한 재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데다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6월에 이 양 이벤트들이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도 챙겨봐야겠죠.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강태공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올랐는데 네. 올랐는데 사실 그 오른 폭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아쉽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이 코스피 코스닥이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는 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같은 이런 시가총액이 정말 엄청나게 거대한 종목들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선호도는 사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률, 하락률은 사실 그렇게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지만 어떤 우리나라 그래도 지수를 대표한다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코스피의 흐름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일단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그 코스피의 반등 물론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상승 추세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이 한 달 반 동안의 하락폭을 아직 절반도 채 메꾸지 못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를 메꿨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이 덜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의 시장의 반등은 대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소형주 쪽에서 이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문제겠죠. 이게 보통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지나고 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
저때 샀어야 돼라는 후회를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면은 더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아직 상승장으로 돌아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못했다가 정말 좋은 기회를 날려먹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망설이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좋다 싶은 종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에 나서야 될 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비해서 좀 더 나아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보통 투자자분들이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으로 한번 옮겨 타서 더 빠른 손실 복구 및 수익 창출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한 2거래일 전에 이 종목 좀 괜찮지 않을까 싶다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좀 망설였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좀 배가 또 아픈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망설이는 순간이 아깝다라고 하셨으니까 오늘도 좋은 종목 주실 거죠?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께서는 코스피 상승을 했지만 상승폭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코스닥은 어떤가요, 강태훈 전문가님? 그래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가 계속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체 상방으로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특히나 현재 차트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히든스닥이라는 히든스닥 아마 시작하면서 시작과 함께 시장이 계속해서 무너졌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지난 5월 달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바닥이 나와 있는 구간이고요. 어디까지 빠질지 대략 예상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월봉상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60월봉이죠. 이 60월봉 때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트가 되기 때문에 이 반등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상방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요. 지금 시장 자체 이제 월봉상을 볼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당일 이제 추이라든지 투자자별 우리가 좀 매수를 보고 가는 겁니다. 투자별 매매 종합이라든지 이걸 보고 간다라고 하면요. 오늘 시장이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그나마 외국이나 기관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와줘요. 하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뭡니까? 시장은 오르지만 거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작은 거래 대금 가지고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한다. 특히나 일별 동향 차트를 우리가 보고 간다 하더라도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최근 시장이 6월 11일, 6월 10일, 6월 7일 본다라고 하면요. 계속 뭡니까? 6월 4일 큰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큰 거래가 없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조금씩 올린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할 겁니다. 거래 없이 올라가는 종목, 거래 없이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최근에 뭡니까? 센코라는 종목이 이제 이슈 없이 거래 없이 슬금 올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까지 다이렉트로 끌어올렸어요. 즉 지금 시장이 좀 관망이 필요한 시장은 맞지만 현재 어떤 업종의 테마를 올릴 것인지 눈치 보고 숨을 고르는 시점이다. 이 사자도 이제 사냥을 하기 직전에 이제 딱 앉아가지고 숨을 고르면서 어떻게 달려들 것인가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한순간에 치고 나간다고 하죠. 지금 시장 역시도 숨을 고르는 과정이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업종 테마를 끌고 갈 것인가를 이제 결정짓는 만큼 지금 확실히 없다고 하면요. 매수를 자제하시고요. 관망을 하셨다가 확신이 있는 종목에 확신이 있는 테마에 그대로 가져다 찍으셔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거래 없는 우상에 아까 셈코 보여주셨다시피 그러면은 그거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차트인 건가요? 일단 셈코라는 종목 자체는 이미 3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이 가능한 차트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을 보고 상승이 가능하다 안 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 상방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거는 뭐 주포의 어떤 이 롤링 장난이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상승이 가능하다 못한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뭡니까? 이 셈코가 급등하기 직전에 이런 비슷한 상승 직전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은 굉장히 많겠죠. 이런 자리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상승 직전에 있는 종목이다,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승 직전에 있는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코엘 패션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보니까요. 오늘 9.28%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 8,270원까지 올라섰거든요. 일별 시세 보니까 그래도 4월 이후로 그렇게 큰 흐름을 보이지 않다가 오늘 이렇게 쭉 쏘아 올렸어요. 코엘 패션, 저는 사실 몰랐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굵직굵직한 패션들을 많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혹시 옷이 잘 팔렸어요? 예, 일단 옷도 일단 효과가 있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개장하기 전에 뭐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도 그런 이제 의류 판매 호조나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뭐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코엘 패션을 특징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회사를 사람들이 얼마짜리 가치로 평가를 하고 그 가치가 한 달 뒤에 혹은 두세 달 뒤에 어느 정도 가치로 빠르게 불어날지를 가지고 결국 베팅을 하는 건데 그것을 가장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부의 정책 효과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드리면서 수소차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코엘 패션 참고로 다 주가 앞서서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차트 먼저 보면은 일단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종가가 8,010원, 장중에 이제 8,270원까지 올라가면서 뭐 딱 보니까 뭔가 이게 좀 사상 최고가 같은데 근데 이게 저 시대를 좀 옛날로 되짚어 보면 이게 옛날에 그 과거 그 코스닥 버블 시기에도 상장이 돼 있던 회사라서 사상 최고가는 아니지만 2000년 하반기 이후니까 거의 19년 만에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사실상 사상 최고가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만큼 19년 만에 가장 비싼 가격까지 올라가는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름에 코엘 패션, 당연히 패션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니까는 뭐 옷 만드는 거랑 뭔가 연관이 돼 있는 회사구나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일단 맞지만 의류 회사 맞지만 한 가지 더 여기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이 회사가 과거 원래 코엘 패션 이름 바뀌기 전에 이 필코전자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돼 있던 회사입니다. 필코전자, 그러니까 전자 부품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어떤 전자 부품이냐면 뭐 제가 이거 자료 갖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 필름 컨덴서라고 하는 이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그 부품이 어디 들어가냐면 전기차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소차에도 들어가고 뭐 하이브리드 등등 이런 이제 뭐 친환경 차량에 이런 부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코엘 패션은 의류업뿐만이 아니라 수소차 관련주로도 시장에서 인지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9.3% 정도 올라가면서 신고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저는 뭐 다른 실적 개선 기대감 물론 이제 중간 배당까지 줍니다. 얼마나 돈을 잘 벌면 주주들한테 돈을 못 줘서 안 달랐습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까지 주는데 결국 이 종목이 추가 반등까지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저번 주 6월 5일이었나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들, 특히 이 현대차 그룹의 이 수소차에 대한 어떤 이 전폭적인 투자, 뭐 7조 원 들이붓는다고 하니 이제 그런 것들을 등에 업고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코엘 패션 같은 경우도 뭐 4, 5월달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도 안 빠지고 쭉 잘 버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조정받은 종목들 중에서 지금 자리를 저점에서 정말 이쁘게 다지면서 수급까지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건 잠시 후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같이 맞춰보시면서 수익까지 가져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수소차 관련 종목이 나올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태호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크래프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박수. 이거 우리 히든 종목이었잖아요. 우리 어제도 AS 했는데 걱정 없습니다 했는데 오늘 쏘아 올렸어요. 12.46%나 급등을 했고요. 사실 장중에는 4,140원까지 올라섰거든요. 우리가 그때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매수할 때 갑자기 쭉 빠져가지고 마음고생이 좀 심했는데 오늘 이렇게 빵야 하고 4,14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종목 사실 AS도 해주셔야 되고요. 특징주로 가지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 일단 아이크래프트 자체는 뭐 많은 수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게는 10%대부터 뭐 많게는 한 20% 이상까지 수익을 많이들 보실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크래프트가 최근에 5G 관련된 이슈로 엮이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상방을 올려줬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들 뭐라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뭐 어차피 애초에 뭐 시가에 아마 바로 이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을 시초에 아마 그 제 방송에 들었다라고 하면 풀매수했던 사람은 없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보면 제가 분할 매수를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3,200원, 3,300 정도까지
분할 매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월봉이라든지 주봉을 보고 왔을 때 계속 뭐라 했습니까? 지금도 아직 이제 매직 박스를 뚫으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과거 3,750원 정도대를 이제 돌파하지 못했던 이 종목이 뭡니까? 드디어 대량의 거래와 함께 뭐가 나왔다? 돌파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지금까지 없던 거래. 앞서 한번 이 당시는 보셔야 돼요. 자, 과거에도 이제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이 이 당시입니다. 이 당시에도 어떤 흐름이 나왔었느냐? 자, 돌파를 하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박스 구간 패턴. 자,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박스 구간대 패턴, 주가가 이제 하방으로 한번 나와주면서 박스 구간을 만들어주고 뭐합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가 나온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가 나온다. 그 뒤로 이제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정확하게 1,500% 상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현재도 아이크래프트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하방으로 빠지고 물량 모아나가고 거래량 터트리고 박스 구간대 돌파가 나오고 있다. 그럼 이런 종목 뭐 합니까? 충분히 상방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높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명히 4,000원 정도 단기적인 차익 노려보라 했기 때문에 오늘 차익은 다 누구나 다 했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익절가는 3,500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5,000원까지 노려보시는 파동 괜찮다라 말씀을 드리시면서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크래프트로 수익 실현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익절가 3,5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 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강태공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DTNC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2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이요, 위로 떠서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0.4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 계속해서 갈 수 있겠죠? 그래, 일단 DTNC라는 종목 역시도 어제 히든 종목 제시되고 물량을 열심히 모아나가라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역시 이제 물량 모아나간 자리에서 이제 시가 밑으로 뺐다가 다시 고점대 종가는 시가 위로 올려줬다는 거 의미를 둬야 되겠고요. 지금 자리 역시 어제 손절가와 손절가 목표가만 유의하신 상태로 들고 간다라고 하면요, 15,000원대를 돌파하는 순간 다시 신고가를 기록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홀딩하신 전략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TNC는 15,000원 라인을 한번 잘 노려보시면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AS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캠시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5월 2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7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3.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이 이렇게 쭉쭉쭉쭉 잘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 이 고가 2,720원까지 살짝 올라갔다가 바로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1.86% 마감을 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긴 했지만 그 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혹시 네. 계속해서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할지도 전 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것도 한번 챙겨주세요. 그렇죠. 일단은 뭐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5월 달까지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이 흔들흔들해서 그때 제가 매번 AS 때마다 이 종목 캠시스 조금씩 거래량이 붙으면서 뭔가 한번 올라갈 때가 됐으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차트 보시면 그 기간 동안이 약간 어떻게 보면 수익을 위한 어떤 인내 과정이랄까요? 사실 인내 없이도 수익을 보면 제일 좋지만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좀 녹록지 않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번 달 들어와서죠. 이제 6월 달 들어와서는 7거래일 연속 양봉도 기록을 하면서 특히 이제 어제 시세가 너무 괜찮았었고 10% 정도. 오늘 잠깐 갔다 왔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하루 종일 HTS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다 각자 하시는 일들도 있고 또 이렇게 뭐 한 일 없으면은 어쨌든 뭐 놀러 다녀야죠. 계속 주식만 쳐다볼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침 시간에 이 타이밍을 놓쳐서 오늘 매도를 못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빠지다가만 끝난 것도 아니고요. 얘가 그동안 시세가 괜찮기 때문에 당연히 하루 정도 조정받고 눌리는 건 그렇게 이상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2,700원을 뭐 다 팔아도 상관없지만 나는 좀 더 이것을 좀 더 많이 이왕 올라선 김에 좀 더 크게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2,700원의 한 절반 정도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반 물량에 대해서는 3,000원 부근까지도 추가적으로 노려보는 전략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니까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시장은 어떤 짧은 수익보다는 어떤 길게 크게 먹어야 되는 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나온 종목에 대해서 너무 금방 내버리지 말고 최대한 우려먹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시스로 수익 실현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익 실현하신 분들 말고 매도하지 아직 못하신 분들은 목표가 2,7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매도 그리고 3,000원까지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오늘도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세상에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2020년이면요.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열차가 나오는군요. 수소, 전기, 그렇죠. 열차. 예, 사실 저희 뭐 앵커님께서 연세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21살. 예, 그랬어요. 어렸을 때 보면은 막 진짜 막 이렇게 완행 열차 같은 거 막 진짜 시선 넓게 달리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뭐 전부 다 전동차로 다 바뀌고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제 나오다 이제 수소 전기 열차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이 현대 로템 여러분들 다 아시는 현대 로템 뭐 남북 경협주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철도 회사죠 원래는. 그래서 이 현대 로템이 내년에 시제품 출시를 목표로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KTX라든가 우리 다니는 이 열차들이 전부 다 이 전기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뭐 시제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실은 뭐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여기서도 이제 뉴스가 나온 부분들은 뭐 이제 현대로템 그리고 이제 현대차 이렇게 협력을 해서 최대 20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이 수소 전기 열차를 만들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시중에 그러니까 이 돌아다니는 열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옛날처럼 기관실에서 석탄으로 삽으로 떠갖고 들이붓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열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열차가 다니는 모든 곳에 전선이 깔려야 됩니다. 전기가 깔려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코딱지만 하기 때문에 이 전선을 까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무리가 아니지만 영토가 넓은 뭐 미국이나 러시아라든가 좀 아직 좀 약간 개발이 아직은 진행 중인 아프리카 같은 이런 데는 사실 전기를 다 까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거든요. 근데 이 수소 전기 열차가 나오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수소차는 어쨌든 그러니까 수소 전기 전동차는 뭐냐면 결국 수소를 충전하면 그냥 달리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전력 공급을 중간에 계속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발전소지 있고 변전소지 있고 기차 이 선로를 따라서 그 전 구간에 이 전선 처치한 태풍 한번 날라오면 전기 끊어지면 또 가서 복구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이제 그 저속열차 같은 경우는 뭐 독일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목숨 건 거죠. 이 수소와 관련된 모든 산업, 자동차를 넘어서 이제 수소 전기 열차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쪽이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수소차 관련주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그런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여러분들 종목 맞추는데 큰 힌트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에서 네. 결정적인 힌트 드릴 테니까 계속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까요? 현대차가 현대로템에 이러한 전지를 공급을 할 거다라는 건데 설마 현대차를 가지고 오신 건 아닐 거고 현대차에 이 전지를 공급하는 또 다른 업체를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얘기를 아까 이제 첫 번째 힌트에서 내가 현대로템 이야기를 했고 네. 두 번째에서 현대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농심이라는 여러분 유명한 라면 회사 그리고 현대차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감히 그 누구도 절대로 넘볼 수 없을 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던 기업들이었죠. 하지만 내수 시장에서 뭐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내수 시장에서 이제 뭐 수입 브랜드라든가 다른 쪽에서의 엄청난 추격과 함께 점유율이 떨어졌고요. 2010년 초반에 해외 시장에서 막 두 자리 점유율을 기록하던 현대차도 지금 해가 가면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실은 이 현대차 이거 뭐 과거부터 쭉 주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요 보세요 한번 이 과거에 정말 잘 나가다가 그죠? 잘 나가다가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27만 원 뭐 전성기 때 날아가다가 지금은 14만 원까지 전성기 대비 주가가 현대차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기아차 최근에 그래도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어때요? 8만 원을 호가하던 기아차 주가가 지금 4만 원밖에 혹시 반토막 났어요. 우리나라 정말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 빅5 안에 들어갔던 두 개 회사, 현대차, 기아차가 전부 다 전성기 대비해서 지금 약 7년여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고 하는 거는 결국 이 회사들이 다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략으로 안 돼. 수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차에 목을 메고 있는 건데 일단 이 현대로템 자 일단 수소차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현대차에서 넥소라는 차량을 이미 출시를 해서 참고로 현대차의 넥소라는 차량은 뭐 다른 뭐 경쟁사 뭐 일본 이제 도요타의 미라이라든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기술력으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죠. 게다가 이제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이 연료 전지를 이제 이 현대로템의 공급사로 들어가서 이제 넣는 것인데 사실 두 번째 힌트가 왜 제가 결정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것이 이제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죠. 이 수소 연료 전지 여기에 이게 거의 정답이나 마찬가지 문제에 거의 정답이 있을 정도로 결정적인 키워드가 바로 이제 수소 연료 전지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 현대차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 오늘의 히든 종목이다라고 결정적인 힌트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강태곤 전문가님 한번 찾아주세요. 일단은 수소 연료 전지인데 그 앞에 열차용도 붙었으니까 조금 이렇게 찾기가 쉬우실까요? 일단 뭐 열차용이라고 해서 열차용 수소 연료 전지가 아니라 지금 현대차가 지금 열차용에다가 수소 연료 전지를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수소차 관련되면서 2차 뭐 수소 연료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이 크게는 뭐 몇 가지가 대충 추려져요. 일단은 뭐 미코라는 종목이 있고요. 미코라는 종목도 과거 이제 수소차 연료전지 관련돼 있어 이제 상방으로서 이제 올라갔다가 최근 이제 조정을 줬던 종목 중에 미코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잘 아는 분들 중에 이제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된 이번 파동에서 거의 파동을 보여주지 못했던 비운의 종목 중 하나인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있고 이제 그 S퓨어셀이라는 종목이죠. S퓨어셀도 과거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히든스탁을 통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아마 매수했던 분들 여기서 매수해서 우리 한번 100% 가까이 90%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 중 하나인데 일단은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과거 현대차 관련되는 이슈를 찾아봤을 때는 현재 눈에 보이는 건 시노펙스 정도. 이제 우리가 뉴스를 들어가서 시노펙스를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차 아까 이제 앞에 붙어 있는 게 이제 현대차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현대차를 이제 이 세 가지 종목에 현대차를 대입해 봤을 때는 현대차와 협력사 수소차 분리막 사업 추진, 뭐 연료전지 공동개발 부각, 현대차와 관련된 이슈, 뭐 S퓨어셀이라는 종목도 지금 당장에 뭐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현대차를 검색했을 때는 아직 뭐 현대차 관련돼 있는 뭐 그 큰 건 없거든요. 그 말했다시피 뭐 정부가 현대차 수소차 키운다 뭐 이 정도고요. 미코 역시도 지금 이제 우리가 현대차라고 검색을 했을 때 딱히 나오는 이슈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대차를 검색해서 나오는 이슈가 있는 거는 그나마 시노펙스인데 아마 시노펙스가 아닐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 세 종목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한번 차트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3주 연속 양봉이다. 그러면 주봉이에요? 아니면 일봉? 아니겠죠? 입니다. 이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것이 일단 앞서서 강태훈 전문가가 정말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의 문자비를 절감시켜드리기 위해서 아닌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 시노펙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노펙스 차트 보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시노펙스가 아닌 것은 딱 한 가지 제가 방금 힌트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가가 최저점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상장 이후에 가장 낮은 주가, 상장 이후 최저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주봉상 3주 연속인데 지금 시노펙스도 보면은 자 시노펙스도 그거 하나 빼고는 일치합니다. 비록 상장 이후 최저가는 아니긴 하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 이번 주는 뭐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금요일까지 주봉 마감이 된다면 더더욱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주중에 미리 잡아놔야 되는 겁니다. 이 시노펙스도 보면 지금 주간 단위로 3주 연속이에요. 자 앞서 말씀하신 뭐 미코, 시노펙스, SPL셀 전부 다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시노펙스, 즉 오답인 시노펙스조차도 차트가 굉장히 좋고 3주 연속으로 지금 흐름이 좋다는 얘기는 수소차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힌트 드린 거 잘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SPL셀 보이고요. 시노펙스 와 있네요. 그다음에 상남자 마유님 풍국주정 종목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고 팬이 많으십니다. 잘생긴 마교님 SPL셀 마교뜨님 종목 엄지척 하면서 눈웃음 보내주셨고 S트래픽도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미코와 SPL셀 둘 중에 한 종목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강태훈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강태훈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액면 분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 있으면 2개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일단 뭐 맞습니다. 말 그대로 주식이라는 건 액면가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그 액면 분할을 이제 함으로써 주가를 뭐 좀 더 이제 고가에 있는 주가를 저가로 이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액면 분할 과거 이제 액면 분할을 하면서 이제 좀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삼성전자라는 종목이죠. 삼성전자라는 종목도 이제 뭐 알다시피 지금이야 이제 4만 원, 5만 원이니까 굉장히 싸 보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과거에 이제 액면 분할을 과거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차트 환경 설치를 통해서 수정 주가를 이제 건드려 보게 된다고 하면요. 액면 분할 전에는 우리가 한 주당 300만 원 가까이, 280만 원 가까이 했던 종목이 이제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에요. 즉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데요. 이 삼성전자 과거에 280만 원 거의 300만 원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이 소액주주들은 이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도 사질 않습니다. 왜? 맞아요. 내가 1000만 원의 전재산인데 삼성전자 4개 가지면요. 4개도 못 가져요. 한 3개 가지면 이제 끝인데 이거를 겨우 3주를 살려고 이 종목에 투자를 한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좀 비싸면 비쌀수록 이 개인 투자들 그리고 주가가 급등할 때 충분히 물량을 받아줘야 될 이 단타 물량들 이런 것들이 추격이 붙어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주가를 좀 싸 보이게 이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게 액면 분할이랍니다. 액면 분할을 통해 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주가를 싸 보이는 효과. 이제 주가를 이제 좀 더 저렴하게. 즉 이제 삼성전자가 3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지 못했던 분들 분명히 이제 이번에 액면 분할 이후에 뭐예요? 제 주변에도 진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분들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액면 분할하니까 삼성전자 그냥 사고 싶다고. 이제 그냥 이 5만 원짜리가 당연히 300만까지 가지 않겠지만
다시 30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고 싶다라고 하는 투자가 굉장히 맞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 주가가 싸 보이는 효과 하나 때문에 무작정 매수하는 이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액면 분할의 효과,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가격이 싸 보이는 떨이하는 것처럼 이제 포장을 시켜가지고 꼬시기 위한 파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개인 투자들에게 개인 투자들이 추격으로 달라붙고 물량을 떠넘기는 작업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액면 분할 효과,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를 한번 흔들면서 위로 올리는 효과를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최근에 액면 분할이 나왔던 종목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면요. 오늘 힌트를 다 들었을 때 찾는 거는 굉장히 쉬울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강태훈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진짜 3년 동안 누군가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쏘아 올릴 준비를 마친 건가요? 그렇죠. 일단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보면요. 제가 계속 눈여겨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아이크래프트를 제가 이제 예시 들었는데요. 아이크래프트도 이제 급등하기 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 횡보를 보세요. 누군가가 물량을 끊임없이 모아나가는 긴 횡보예요. 1년, 2년, 3년 거의 4년 차 접어들면서 3년 동안 모으고 4년 차 이제 접어들고 정확히 이제 뭐 연차로 치면 거의 3년이죠. 3년 동안 물량을 모아서 1300%라 1500%라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런 물량을 모으는 자리. 지금 아이크래프트가 자꾸 눈여겨보라 했던 이유가 현 구간에서 물량을 또 3년 모았거든요. 여기서 또 3년 모으고 지금 돌파가 나서 재돌파가 나오는 거 지켜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런 매집 패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히든스탁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거 XINCN이죠. XINC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종목도 실제로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제대로 물량을 모은 시간이 일단은 뭐 1년 정도예요. 1년 정도 모으면서 주가는 얼마까지 올라간다고요? 200%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알서포트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죠? 알서포트라는 종목도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매수했다고 하면요. 한 110% 정도 수익 났을 건데요. 그 당시에 알서포트도 뭐라 했습니까? 거의 한 2년 정도 매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2년 가지고 100%라고 하면요. 3년 동안 물량을 모은 이 종목은 얼마나 더 크게 갈지 생각해 보시면서 3년 동안 어마어마한 행보를 하면서 동시에 최근에 액면 분할까지 나온 종목 이걸 찾는다고 하면 오늘 뭐 이 종목의 특징주, 히든주 이런 거 필요 없이 굉장히 간단할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추리를 한번 해볼까요? 말씀으로 넘어가는 그래도 우리가 액면 분할한 종목을 좀 최근에 했던 거를 좀 찾은 다음에 3년 동안 아무런 힘을 내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개걸음을 하고 있는 종목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뭐 쉽게 찾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걸 갖고 어떻게 쉽게 맞추는지 왜냐하면 액면 분할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경우고 또 이제 그 본인 강태호 전문가께서 이제 3년의 매집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2년만 가도 뭐 100%인데 뭐 3년. 근데 지금 제가 몇 개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액면 분할 관련 걸 보니까 좀 한 두 종목 정도가 약간 두세 종목 정도가 약간 좀 유력하다 싶은 게 있는데 먼저 미래 ING라는 종목 먼저 볼게요. 이 종목이 지금 액면 분할을 최근에 이제 감자도 하고 액면 분할까지 해서 지금 한 주에 338원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이제 500억 밑으로 좀 약간 빠진 상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한 3년 아까 3년이라 그랬는데 정확히 2016년 말부터 시작해서 대략 3년 정도 주가가 계속 하방으로 가는데 근데 요건 약간 좀 우리 중요한 얘기 뒤에 해야 되니까 어떤 매집의 흔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좀 발견이 되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금강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참고로 건설 관련주입니다. 또 알루미늄 뭐 섹터라도 얘기해주면 맞추겠는데 무슨 업종인지도 말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말부터 3년 동안 계속 내리막인데 이 종목은 앞서 본 미래 ING랑 약간 다른 면이 있다면 누군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 매집이라고 하는 것을 글쎄요. 뭐 이렇게 단순하게 파악이 될 수 있는 건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금강공업 과거에도 길게 이게 몇 년입니까 도대체 10수년 동안 행보를 하다가 주가가 여기서 얼마 올라갔냐면 요 2년 동안 주가가 무려 7배가 올라갔어요. 600%의 주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다시 원래 자리에 온 지금 시점에서 약간 좀 되돌리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금강공업이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금강공업이라는 것이 좀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미래 ING 금강공업인데 금강공업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강태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정치 테마주로 엮이고 있나 봐요. 그러면은 일단은 가면 갈수록 힘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가온 이슈 중에 당장 내년에 총선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관련돼 있는 수에 일단은 뭐 지금 접근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요. 이 테스트 물량이라고 해서 이 종목에 어느 정도의 개인 투자가 물려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고 그 개인 투자를 털어내면서 주가를 한번 이제 끌고 가는 형식의 파동이 좀 나와줘야 되는 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까 마이스터님께서 뭐 어떤 업종 테마를 뭐 어떤 업종이라든지 테마에 대한 걸 얘기를 안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뭐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이라는 거는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 가지고 뭐 지지율에 따라서 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인물이 뭐합니까 이 정책에 대한 이슈를 발표하면서 정책에 대한 이슈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테마에 대한 이슈 어떤 섹터다, 어떤 업종이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를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액면 분할이 나왔던 종목 중에서 최근에 횡보가 계속되는 종목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정책적인 이슈까지 부각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이 찾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정답은 딱 하나. 모든 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조합했을 때 숨겨져 있는 한 가지의 정답이 분명히 보이실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태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킥킥 하면서 금강공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우셨나 봐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는 SPO셀도 많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코도 보이는데 일단은 SPO셀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강태곤 전문가님한테는 그렇게 다양한 종목은 오고 있지 않은 모양이거든요. 힌트 딱 요만큼만 아주 요만큼만 더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힌트를 드리자고 하면요. 제가 최근에 히든스탁을 하면서 그림판 솜씨없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있다 딱 이 차트를 제가 캡처해가지고 딱 2분만 제게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요. 제가 지금 당장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일단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이거 캡처했다고 하면 진짜 누구나 다 알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정도 힌트 이거는 너무나 큰 힌트이지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거래량이 터졌으면서 액면 분할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제가 늘 얘기했죠. 전고점대 돌파가 나오는 종목을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이제 이제 한번 이제 그림판으로 제가 대충 이제 차트를 한번 만들겠지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제 액면 분할이 나와주고요. 어마어마한 급등세가 나와줬다가 눌림을 돌리고 그다음 뭐합니까? 전고점대 정확하게 급등 나왔던 전고점대 이제 윗꼬리 이제 매물 여기서 1차 매물소와 2차 매물소가 들어왔거든요. 이제 매물소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만 살짝 붙어준다고 하면요. 이거 돌파와 함께 강력한 상방수 올릴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찾는다라고 이거 너무 큰 힌트지만 이 종목을 그러게요.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태훈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SPO셀이 역시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많이 받아가실 것 같아요. VIP 체험권 네. 가격 전략도 잘 좀 세워주세요. 예, 일단 뭐 이거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작년 12월에도 제가 이거 방송하면서 실제로 이거 언제였습니까? 급등 전에 상한가 가기 전날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때 차트 보시면 그때 자리로 다시 왔습니다. 그때 제가 사라고 했던 자리가 여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21,0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도로 또 빠져가지고 또 왔어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뭐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사야죠.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뭐 무리는 안 하고 대략 한 30% 약간 좀 못 미치는 정도 선에서만 일단 27,000원으로 단기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떨어진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하단의 손절가 자리는 18,500원으로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면서 정책 수혜주의 앞으로의 어떤 좋은 흐름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SP어셀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 날 시초가 이하로 단기 목표가 세워주셨습니다. 27,000원 그리고 손절가 18,5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강태구 전문가님 아까 우리 어마어마한 아주 딱 나온 차트를 공개해 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종목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늘 말씀드렸어요. TV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현재 시장에 대한 대응법 전략과 함께 오늘에 관련되는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내일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고 현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거는 내일이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본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1년 뒤에 여러분들 계좌를 바꾸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 보다 나은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의 이 모습을 찾고자 한다라고 하면요.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바뀌고자 하시는 분들만 정말 5월달 하락장 잘 견뎌냈고요. 6월달부터 상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이 시장을 이겨내실 분들만 TV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의와 함께 히든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태군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시장이 6일 연속 계속 올라가는데 잠깐 하루 이틀 밀린다고 저들 추세가 꺾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단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좀 감안하시고 그리고 저도 여기서 계속 목표가 말씀드리는 거 최소 20에서 30%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바닥 찍고 올라오는 장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3%, 5% 짧은 수익에 만족하지 말고 크게 챙겨 먹어야 되는 장이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셔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수소차 그리고 이전에 다 마찬가지로 이 정부 정책만큼 강력한 재료 없다는 것도 꼭 투자할 때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태군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는요. 증시의 상방 추세가 분명하게 예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요. 이 전쟁을 나아간다 하더라도 이 무작정 뛰어들어봐야 이 참패밖에 이 결과가 뻔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이 증시에서 싸워야 된다는 건데 지금 상방의 추세가 정해졌다는 건요. 이 증시의 상방을 끌고 갈 이 업종 테마가 무엇인가 견인할 수 있는 대장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TV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 들어오신다고 하면요. 이 히든 종목, 이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 히든 종목과 함께 브리핑, 전략까지 모두 다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TV방송이 끝나고 조금만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꼭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고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강태훈 전문가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삼성전자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삼성전자 또 주주 아니겠습니까? 5주. 사실은 200만 원, 300만 원 올라갈 때 살 수가 없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4만 원 이렇게 떨어지니까 제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종목도 우리가 조금은 싼 가격에 지금 박앤세일할 때 살 수 있는 종목인가 봐요. 일단 부위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요. 박앤세일할 때 살 종목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미 그냥 잘못 사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뭐 비난하실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홍길동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 산 건 잘못 샀다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요. 분명히 지금부터는 바뀌셔야 된다. 지금 TV방송이 끝나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홍길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종목을 찾아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수익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태훈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태훈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